도파민 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그 다음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반응을 안 하는 유형. 예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온오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둔감한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약의 효과가 정말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효가 전혀 없다라는 경우에는 약효는 없지만 그래도 먹으면 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적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용량이 나한테 적정량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사실은 처방하시는 의사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정확히 정교하게 증상을 보고 판단해서 양을 처방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람마다 그 약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복용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내가 적정한 양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날 하루에 내가 얼만큼 내 운동성 증상을 좋은 쪽으로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본적인 치료의 개념보다는 내가 그날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이면 내가 어떤 운동하거나 일상생활하기에 그냥 괜찮아 라고 생각되는 가장 적은 양, 저는 적정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하게 복용하는 것이 당장은 뭐 조금 더 좋을진 몰라도 약효가 나중에 소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량을 드시는 게 좋거든요. 환자분마다 이 약에 대한 반응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차이를 전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도파민 약을 먹었을 때 조금 더 상태가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좀 더 편해지긴 했는데 충분치는 않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더 충분해지기 위해서 약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또 운동할 때 운동 자체가 최대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활할 때 내가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도파민 약을 너무나 이렇게 경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운동할 때만큼은 내가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도파민 약을 적게 드셔가지고 운동할 때도 이렇게 막 힘없이 둔하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운동할 때는 내가 동작이 좀 명확하고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량으로도 아주 그냥 멀쩡해지시는 분이 있고 먹어도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파민 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그 다음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유형, 반응을 안 하는 유형. 예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온오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둔감한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약의 효과가 정말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약효가 전혀 없다라는 경우에는 약효는 없지만 그래도 먹으면 뭔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약효가 정말로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내성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세 가지 그룹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약효에 대해서 민감해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뚜렷하게 보는데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1회 복용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약 복용 횟수가 있고 총 하루 복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 하루 복용량은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약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1회 복용량을 조금 줄여도 작동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방받은 거에 비해서 대신에 오래 가진 못하는 거죠. 대신에 복용 횟수를 좀 늘려가는 오프가 생길 것을 미연에 막는 겁니다. 하루 총 복용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온오프의 어떤 그 기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약효가 오래 안 가서 오프가 생기는 걸 갖다가 그냥 1회 복용량을 이제 늘리는 경우들이 있죠. 처방을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1회 복용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약효 시간이 길어져서 커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약효기 때는 좀 더 뚜렷하게 약효를 느끼지만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약은 약대로 늘어나고 오프는 오프대로 더 뚜렷해지고 처음엔 조금 괜찮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또 오프가 또 더 심해진다. 그럴 때는 1회 복용량을 늘리지 말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파민제의 효과와 도파민제의 부작용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에 민감한 분들 중에 초반부터 그런 분이 있고 이 약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주로 후반부에 약을 올리면서 그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게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죠. 부작용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소화장애, 그 다음에 변비, 몸이 이제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환각, 그 다음에 수면장애, 비운동성 증상에서 많이 생겨요. 자율신경 기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르죠. 이게 약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병이 악화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약을 줄일 수가 없는 게 효과는 또 효과대로 있단 말이에요. 병에 의한 증상인지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좀 끊어봐야 돼요. 3, 4일 정도를 한번 이렇게 활동이 좀 적은 그런 기간에 내가 좀 중단을 해서 조금 그 기간 동안 힘들더라도 그 기간을 통해서 효과와 부작용, 특히 부작용 쪽 좀 더 확실히 아는 게 좋고 효과적인 면도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효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약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일주일 끊었다고 차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2주 이상 그렇게 끊어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지? 이제 그 문제가 남잖아요. 복용량이 어느 선까지 복용하면은 효과가 좀 올라오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부작용이 시작이 되는 그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내가 힘들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보다 양을 뭐 일단 반으로 줄여서 그 부작용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이 완화되는 걸 먼저 1순위로 해서 그 부작용이 줄어드는 용량을 찾는 겁니다. 부작용이 줄어드는 용량을 찾았는데 그때 너무나 내가 효과가 없어. 그럼 그것도 문제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개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냥 부작용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떨어지는 걸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적정선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